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몰입한 나머지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숲의 전체적인 모습을 놓치고 나무에만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즉시 우리가 원하는 문장을 만들고 관계대명사가 쓰인 그 문장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하는 연습을 할 건데, 그 전에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현재 형용사 파트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그걸 잊지 마시라고 꼭대기에다가 형용사를 이해하면 생기는 기적,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죠. 자, 지난 영상하고 이번 영상에서 관계대명사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 우린 형용사라는 큰 범위의 품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형용사 안에 포함된 관계대명사라는 놈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계대명사라는 단어 자체에 너무 몰입되시면 안 되고, 관계대명사가 붙은 문장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관계사절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결국 관계사는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기 때문에 관계사절은 형용사의 범위에 속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형용사 그러면 뭔가 좀 많이 들어본 말이라 만만해 보이는데, 관계대명사 그러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이 얘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형용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위치를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상기하시라고 형용사에 관한 개념과 형용사의 기능과 특징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빠르게 정리 한번 하고 관계대명사 들어가겠습니다. 형용사가 뭐였죠? 일반적으로는 형용사를 명사를 수식하는 놈이다, 이렇게 정의하지만 우리는 살짝 한 단어를 바꿨죠. 좀 더 명확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를 이렇게 재정의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는 놈이다. 즉 명사하고만 논다. 형용사는 다른 품사하고 안 놀아요. 오직 명사하고만 놉니다. 그런데 저 정의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너무나도 당연한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정의를 하나 다시 이끌어냈었죠. 그게 뭐였냐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형용사뿐이네, 이거였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머릿속에 꾹꾹 넣어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어 공부에 승패가 갈릴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걸 몰라서 소위 수많은 영포자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길어지면, 자, 몇 단어 이상 길어지면, 그쵸, 2단어 이상 길어지면 명사의 뒤로 가서 수식해라, 이게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였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자, 동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나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명사 수식할 수 있는 거는 형용사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 근데 나는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꾸며야만 하겠다, 꼭 그렇게 해야겠다, 다른 알맞은 형용사가 없단 말이다, 이 동사를 써먹어야겠다, 그럼 동사를 써야죠. 쓸 수밖에 없죠. 대신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면 되죠. 어떻게 바뀌었죠? 세 가지 있었죠.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할, 예를 들어서 a book to read, 읽을 책. 그 다음에 동사 뒤에 ing 붙여서 현재 분사로 바꿨죠. A baby crying in the room. 현재 분사는 무슨 뜻이었어요? 울고 있는, 뭐뭐하고 있는,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a chair broken by Tom. 의자인데 탐에 의해서 부서진 의자. 과거 분사로도 바꾸기도 했죠. 자, 그러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결국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동사는 명사를 꾸밀 수 없다. 왜? 그건 형용사의 일이니까. 그럼 정의 동사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앞에 to를 붙이든가, 현재 분사로 만들든가, 그 다음에 과거 분사로 만들든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적절하게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문장이 명사를 꾸미고 싶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장이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또 고민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문장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오직 형용사밖에 없다니까. 자, 그럼 문장이 명사를 꾸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요? 이 문장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형용사로 바꿔야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동사는 to도 붙이고 ing도 붙이고 과거분사로 바꿔갖고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는데, 그럼 문장은 어떻게 하면 형용사로 바뀌나요? 간단했어요. 그 문장 앞에다가 관계대명사 딱 때려 넣으면은, 이 문장은 이제부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흐름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흐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문장이 나는 명사를 꾸미고 싶어요. 나 형용사 일 좀 하고 싶어요. 시켜주세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문장이 막 사정사정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네가 형용사로 변했다는 표시를 해. 그럼 인정해줄게. 또 문장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야, 네가 꾸미고 싶은 말이 사람이야? 그럼 네 앞에 who를 붙여. 왜 앞에 붙여요? 아, 그래야 명사다음에 네가 나오는데 아, 얘는 이제 형용사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아볼 거 아니냐. 이마에다 딱 붙이라고 who를. 알았어? 그래 안 그래? 싫어? 싫은 관둬. 아니 할게요. 자, 그리고 네가 꾸미고 싶은 말이 사람이 아니면 which를 붙여. 예, 아 몰라, 생각하기 싫어. 이러면 됐을 써. 그랬더니 이제 문장이 알았어요. 그럼 제 이마에다가 who 붙이든가 which 붙이든가 that 붙이면 저 이제 형용사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조건이 붙죠. 두 가지 규칙만 지켜. 또 뭐요? 너 기본적으로 문장이었잖아. 최소 2단어 이상이었잖아. 길어. 그러니까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명사 뒤로 짜져. 오케이? 알았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중복되고 반복되는 거 번잡하고 어색하잖아. 앞에 수식받는 명사랑 똑같은 거 너한테 하나 있을 거야. 그거 버려. 오케이? 그거 한 단어라도 버려. 너무 길어. 자, 내가 말한 거 다시 네가 복창해봐. 예. 하나, 나는 문장이니까 형용사로 바뀌었다는 표시를 한다. 어떻게 한다고? 사람 꾸미면 who, 사람 아니면 which, 애따 모르겠다 그러면 만병통치 that. 어디다 붙여? 엉덩이에 붙일 거야? 이마에 붙일 거야? 이마에 붙여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보죠. 둘, 나는 기럭지가 길어서 앞에 있으면 정신 사나우니까 명사 뒤로 짜질 것이다. 오케이, 좋아. 세 번째는 괜히 중복되는 단어 가지고 있다가 욕먹지 말고 잽싸게 버린다. 오케이. 자,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재밌죠? 네, 재밌다고 좀 해주세요. 나름 열심히 생각해냈어요. 어이가 없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형용사를 공부하고 있고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기 위해서 동사를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바꿨고 이번에는 문장을 형용사로 바꾸기 위해 문장 앞에 who, which, that, 문장 이마에다가 who, which, that 이걸 딱 붙였는데 우리는 이때 붙은 who, which, that 문장을 형용사로 바꿔주겠습니다 하고 신호를 주는 이 who, which, that을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아,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형용사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린 형용사 파트에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형용사로 바꾼 거니까. 그래서 형용사 나라의 규칙 2단어 이상 길면 뒤로 짜져라 이런 규칙을 적용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계사절 앞에 붙은 who, which, that 얘네들은 여기서부터는 형용사입니다. 앞에 명사를 꾸며주지요. 근데 제가 너무 길어서 뒤로 쫓겨났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다가 명사가 툭 튀어나오고 그 뒤에 who 나와요. 관계대명사구나. 이제부터는 형용사구만. 자, 때로는 명사 다음에 which 툭 튀어나와요. 관계대명사네. 이제부터 형용사구만. 앞에 명사 꾸며야지. 또 어떨 때는 명사 다음에 that 툭 튀어나와요. 아, 관계대명사구만. 이제부터 형용사군. 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도록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사실 끝이에요. 이젠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을 여러분들이 해석 못하실 일이 없어요. 단어만 안다면 그거야 뭐 사전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왜 우린 관계대명사를 뭔가 특별하고 난해한 이런 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표현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 이 표현을 바로 관계대명사를 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영어를 제대로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한국어 표현부터 잘 분석하셔야 돼요. 저 표현을 잘 보시면 사람이라는 명사를 노란색 밑줄 부분이 꾸며주고 있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 아,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 그럼 저 노란색 부분은 형용사란 말이죠.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자, 근데 내가 어제 만났던, 어이구, 한국어 단어로만도 그냥 3단어나 되네요. 그럼 저 표현을 영어 어순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2단어 이상 형용사는 뒤로 가라 했으니까 뒤로 가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먼저 쓰고 내가 어제 만났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내가 어제 만났던 이란 말은 원래 내가 어제 만났다 라는 문장을 형용사로 바꿨다, 이게 보이시죠? 그런 흔적이 남아있죠. 내가 라는 주어도 있고요. 만났던은 원래 만났다 라는 동사에서 살짝 바뀐 놈이구나, 이런 흔적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국어에서 이것만 파악하면 아, 문장이 형용사로 바뀐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문장이었는데 형용사로 바뀌었구나.
그럼 이걸 영어로 바꾸려면, 문장을 형용사로 바꾸려면 관계대명사를 써야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 밟아서 하지만 이걸 여러 차례 해보시고 독해에서도 하시다 보면 그냥 한 방에 쓱 돼요. 한 방에 쓱 나오는 그런 날이 오니까 그때까지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영어로 바꿔봅니다. 사람, the person 이렇게 쓰고요. 그 뒤는 원래 문장이었던 놈을 형용사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문장을 형용사로 바꾸는 기능, 그거 뭐였어요? 관계대명사 때려 두시면 돼요. 근데 사람이니까 who를 넣읍시다. 그죠? 자, 관계대명사는 그 문장 제일 앞에 와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부터는 형용사입니다 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the person 다음에 who 딱 때려 두시면 돼요. 자, 이제 한국말 잘 보세요. 뭐 남았어요? 내가 어제 만났던, 이걸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 돼요. 주어, 내가, I. 자, 만났던 동사, met. 주어 동사가 아닌 놈은 뒤로 가. 어제는 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I met yesterday 이러면 완성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The person who I met yesterday. 두 문장을 놓고 막 섞고 그런 게 아니고, 합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문장을 바로 그 자리에서 관계대명사를 써서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저 문장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the person 명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who 나왔네. 오, 관계대명사. 너 문장을 형용사로 바꾼 놈이지? 그럼 앞에 the person 명사 꾸미면 되겠네. the person 사람인데, who I met 내가 만났던 사람이구나. yesterday 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저 표현을 가지고 완전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주의하실 것은 지금 저 표현은 문장이 아니에요. 주어 동사 없잖아요. the person은 그냥 명사고, who I met yesterday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냥 형용사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문장이 아니에요. 주어 동사가 없어. 자, 저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내가 어제 만난 사람은 부자였어. 자,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부자였어요? 문장 앞에 있는 내가, 요것만 보고 내가 부자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부자가 누구예요? 내가 부자예요. 내가 어제 만난 사람이 부자예요. 그쵸? 어제 만났던 사람이 부자죠? 그게 주어 자리로 들어가야죠. 근데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 어떻게 됐었죠? The person who I met yesterday. 부자였다. 동사 쓰시면 되겠죠? was rich. 그래서 최종적으로 the person who I met yesterday was rich.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는데 이 문장을 만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해석이 잘 안 된다 라고 가정을 하고 본동사 찾으셔야죠. 본동사 어디 있어요? who I met 할 때 met 얘가 본동사일까요? 아니면 was 얘가 본동사일까요?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어요. who I met yesterday 여기는 하나의 큰 형용사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본주어 본동사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본동사다? was. was가 이 문장의 본동사구나. 그럼 본동사 찾았으면 주어는 자동으로 걸려 나오죠? 본동사 앞에가 다 주어예요. 그래서 the person who I met yesterday 기네. 길다고 겁먹지 마라 그랬죠? 딱 가려 전부 다. 그래 놓고 삐리리리릭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삐리리리릭 was rich. 삐리릭이 부자였대.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삐리릭을 잘 살펴봤더니 the person 사람인데 who 꾸며주면 돼. I met 내가 만났던 사람. yesterday 어저께 내가 만났던 사람. 그죠? 그게 부자였대. 되셨죠? 해석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네요. 자, 그럼 문장 하나 또 가봅니다. 우리가 어제 만났던 사람 기억하니? 이런 문장을 영어로 바꿔볼 거예요. 근데 우리말 잘 보시면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자, 우리가 어제 만났던 사람 기억하니? 너 기억하니? 이 얘기예요. 우리말은 막 이렇게 주어 생략해버리니까 자, 주어를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고쳐보면 너는 우리가 어제 만났던 사람 기억하니? 동사가 기억하니? 그럼 뭐를 이게 나와 있는데 뭐를이 안 붙어있어 지금. 어디에 붙여야 돼요? 이거 생략돼 있어요. 너는 우리가 어제 만났던 사람을 기억하니? 이렇게 살짝 고쳐주시는 센스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영작을 잘 하시려면 정상적인 한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말은 이렇게 생략이 좀 심하거든요. 주어도 생략하고 목적어를 표시하는 조사 을도 막 생략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 잘 살펴서 먼저 우리말 문장을 좀 정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국어가 모국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익숙해지면 저런 작업 없이도 바로 영어 문장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차근차근 훈련을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 문장을 영어 어순으로 바꿔볼 거예요. 주어는 누구죠? 너는. 동사는요? 기억하니. 너는 기억하니? 이렇게 주어 동사 먼저 박아서 영어 어순으로 맞췄어요. 자, 저 뒤는 뭐가 와야 될까요? 너는 기억하니? 뭘 이게 와야겠네. 그죠? 너는 기억하니?
우리가 어제 만난 사람을,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우리가 어제 만난, 이 부분이 너무 길죠. 어디로 가야 돼요? 그쵸, 명사 뒤로 가야 됩니다. 너는 기억하니? 사람을, 이렇게 목적어가 먼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 우리가 어제 만난, 요게 이렇게 뒤로 가면 돼요. 이게 이제 영어의 어순인 거죠. 자, 이 훈련은 우리말을 영어 어순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익숙해지시면 훨씬 속도가 빨라지고요, 순식간에 됩니다. 나중에는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머릿속에서 영어 문장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때까지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걸 이제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니? 자, do you rememb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를? 그 사람을, the person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어제 만난 사람이래. 아, 문장이었는데 얘가 형용사로 바뀌었구만. 우리가 만난,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니까 who부터 때려 넣어야죠. 그죠? 그 뒤에다가 그래서 do you remember the person 다음에 who 딱 넣어 놓고 나머지 한국어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우리가, we, 만났다, 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돼요. 어제를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어 다음에 동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We met. 자, 우리가 만난 사람, 이제 어제라는 말을 뒤에 넣으시면 돼요. Yesterda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Do you remember the person who we met yesterday?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의문문으로 만들 때 왜 두가 붙어요? 이런 거 나중에 동사편 가면 배우실 거니까 지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걸 배우시면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다음 영상으로 미루고요.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틀린 문장 아닙니다, 전혀.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우리 엄마가 담갔던 김치,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김치는 김치인데 어떤 김치라고? 우리 엄마가 담갔던 김치. 그러면 김치라는 명사를 우리 엄마가 담갔던 이 긴 어구가 꾸며주고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 형용사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 어순으로 바꾸려면 형용사가 너무 길면 뒤로 짜줘야죠. 그럼 영어 어순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치, 우리 엄마가 담갔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저걸 그대로 영어로 바꿔볼 거예요. 일단 김치 써야죠. 자, 문장이 형용사로 바뀝니다. 엄마가 담갔다 그랬으니까 문장이 형용사로 바뀌어요. which 때려놔야지. 사람 아니니까. 그죠? which 쓰고 그대로 남은 한국어 쓰세요. 엄마가 담궜다고. 엄마, my mother, 우리 엄마가 담갔다고. 어이구 큰일 났네, 나 담궜다라는 영어 단어 모르는데. 자, 이럴 때 약간의 한국어 센스가 필요합니다. 김치를 담갔다, 김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사 make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make, 근데 엄마가 담갔던, 과거형이니까 made, 이렇게 쓰시면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김치 which my mother made.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요? 자, 김치 명사 왔네, which 관계대명사 떴네. 그럼 앞에 김치 꾸며라, 이런 얘기지. 자, 어떤 김치야? My mother made. 우리 엄마가 만들었던 김치. 그죠? 자, 해석도 잘 되네요, 이제. 자, 어떠세요? 결론은 뭐다? 그냥 명사 뒤에 who나 which나 that을 써. 일단 문장으로 꾸미고 싶으면 사람이면 who 쓰고 사람 아니면 which 쓰고, 몰라 그럼 that 쓰시면 돼요. 세 개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골라서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한국어 그대로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되네. 그죠? 여러분이 옮기고 싶은 한국어가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져만 있다면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문장을 놓고 결합시키는 연습을 했지만, 그죠? 그거는 관계대명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이 관계대명사의 정체를 밝혔으면 우리가 실제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해석하는데 써먹어야죠. 문법 아무리 배우면 뭐예요?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해석하는데 써먹지 못할 문법이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관계대명사만 박아놓고 내가 하고 싶은 한국말만 영어 어순으로 맞춰서 딱딱 박아놓으면 돼요. 영어 어순 그거 별거 아니지 뭐. 주어 동사 먼저 써라. 그리고 동사가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 그럼 목적어 먼저 써라. 가장 중요한 놈들이 먼저 와야 되니까,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저 표현을 가지고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엄마가 담갔던 김치는 끔찍했다. 아, 큰일이네, 이 집 식구들. 김치가 끔찍했다. 자, 우리 엄마가 담갔던 김치는 끔찍했다. 동사 찾아볼까요? 끔찍했다. 한국어에서는 서술어라고도 하지요. 끔찍했다. 뭐가 끔찍했어? 우리 엄마가 담갔던 김치. 얘가 끔찍했다고. 자, 그러면 주어는 우리 엄마가 담갔던 김치. The 김치
which my mother made. 얘가 끔찍했어요. 과거형이네요. was terrible. 자, 이렇게 나오죠. The kimchi which my mother made was terrible. 자, 이제 해석해 볼까요? 자, 이 문장을 만났어. 독해를 하는데, 자, 본동사 찾아야죠. which my mother made. made가 본동사일까? 그 뒤에 있는 was가 본동사일까? 여러분들 made는요, 저 노란선 안에 있는 made는 자, 관계사절, 즉 하나의 커다란 형용사 덩어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저 안에서는 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본동사다? was. 자, was가 본동사네. 그럼 그 앞에다 주어란 얘기네. 주어 자리란 얘기네. 길어요? 걱정 마시고 딱 가려. 삐리릭으로 갑니다. 삐리릭 was terrible. 삐리릭은 뭔진 모르겠지만 삐리릭은 terrible. 끔찍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가려놓은 데가 뭔가 봤더니 또 김치. 김치인데 which 어떤 김치냐 이렇게 꾸며줘라 라는 신호죠. My mother 우리 엄마가 made 만들었던 김치가 was terrible. 끔찍했다고. 이 집은 주문해서 배달시켜 먹는 게 낫겠다. 그죠? 자, 이제 빠르게 만들어 봅니다. 내가 방문했던 도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만들기 시작. 영어 순으로 바꿀 거예요. 자, 도시 내가 방문했던 이렇게 되겠죠? 영어로 바꿔요. 도시 the city. 내가 방문했던 도시니까 이거 형용사네. 도시는 도시인데 내가 방문했던 도시. 자, 앞에 있는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 표시해야 돼. 뭐 해야 되죠? 도시는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이걸로 갖다 넣을게요. 자, 그래서 the city which. 남은 말 뭐예요? 한국어에서 뭐 남았어요? 단어가 지금 내가 방문했던 얘만 남았잖아.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요. I visited. 그죠? 그럼 최종 결과 뭐 나와요? The city which I visit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위치만 박아놓고 내가 하고 싶은 한국말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훈련을 안 시키니까 관계대명사 갖고 문장을 만들어봐라. 그럼 머릿속이 복잡하죠. 일단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두 문장을 끄집어내놓고 공통된 단어를 찾아서 사람이면 후로 바꾸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래갖고 어느 천년의 외국 원어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잠깐 기다려. 나 머릿속에서 관계대명사로 문장 만들어보고 얘기할게 해놓고 쭉 만들어갖고 얘기하고 이게 되겠냐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자, 이렇게 그러면은 매번 뒤에서 앞으로 김치는 김치인데 무슨 김치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 원어민들하고 얘기할 때 나중에 걱정 안 하셔도요.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르륵 해석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실제로 되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보고 해석해보고 연습해보고 또 입으로 막 말해보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공부하실 때 절대 눈으로만 하지 마세요. 이런 문장 하나라도 제대로 종이에다가 혹은 핸드폰에다가 써놓고 자, 입을 벌려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입 밖으로 막 내뱉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에 배요. 자, 눈으로 보고 해석했다고 해서 내가 그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했던 거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내가 방문했던 도시는 서울이었어요. 자, 동사는요? 즉 서술어 부분은요? 서울이었다. 뭐가? 내가 방문했던 도시가. 그럼 얘가 주어네. 자, 주어 내가 방문했던 도시. 자, 뭐였다? 서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방문했던 도시 우리 어떻게 만들었죠? The city which I visited. 서울이었다. was Seoul.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문장을 가지고 형용사로 바꾸고 싶다. 그럼 문장 앞에 관계대명사 박아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써라. 우리 여태 이거 했잖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영어 웃음만 먼저 갖다 놓을게요. 음식 food. 내가 좋아하는 문장이었는데 형용사로 바뀌었구만. 음식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쓰면 되겠구만. food 다음에 which 때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얘 나왔네. 그죠? I like 끝이잖아요. food which I like 음식인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썼으면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한국말에 남아있는 한국어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국말 남아있는 거 그대로 넣으라는데 뭐 다른 공식 없다니까요. 자, 한국어만 제대로 문장이 되어 있다면 틀릴 일이 없어요.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 영어 순으로 바꿉니다. 사람, 수영을 할 수 있는. 자, 수영할 수 있다, can swim이겠죠. 그럼 일단 사람, a person. 이 사람이란 명사를 꾸며줘야 되겠네. who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수영할 수 있는 이게 있네. a person who can swim.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해석할 때는 a person 명사 나왔네. 뒤에 who 떴네. 꾸며줘야지. a person 사람인데 who can swim.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대명사 집어넣고 내가 하고 싶은 한국어 그대로 그냥 뒤에 집어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단
당연히 관계대명사 뒤에도 영어 없음 따라야겠죠. 영어 없음 별거 아니었어요. 주어 동사 먼저 써라.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돼? 그럼 목적어 먼저 써라. 나머지 꾸미는 말, 군더더기는 다 뒤로 내쫓아라, 이런 얘기였어요. 자, 이해되셨죠? 제가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수식하는 구절을 만드는 연습 문제를 카페에다가 매일매일 또 내드릴게요. 복습을 하셔야 되니까요. 카페에 오셔서 그 문제도 매일매일 풀어보시면서 이 과정 여러분들 몸에 꼭 익히도록 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